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들 시댁과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남들이 저를 보면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다고 시집 잘 갔다 속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시집을 잘 갔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를 보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시집 잘 갔다는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저한테 되물어봐요. 제가 진짜 시집을 잘 간 게 맞는 건지.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늘상 하던 말이 있어요. 원래는 딸만 둘 낳고 키우고 싶었는데 둘째가 아들이 나와버려서 그렇게 못했다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둘째 딸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든다며 결혼 전부터도 저를 그렇게 우리 딸하고 부르셨어요. 결혼 후에도 그 마음은 변치 않으셨고, 이후에도 저를 딸내미 하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진심으로 저를 딸이라 생각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란 거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밖에 나가면 저를 딸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딱히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억지로 설명을 하세요. 둘이 하나도 안 닮았죠. 라던지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서 당신이 저를 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사실 딸이 아니고 우리 둘이 고부간이라는 사실을 기어이 밝히십니다. 얘가 며느리지만 내 딸 같아서 며느리보다 딸이 더 가까워 보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접한 상대방은 당연히 거기다 대고 나쁜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래도 며느린데 며느리라고 불러야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고부간의 사이가 참 좋아 보인다. 시어머니가 참 깨어있는 분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시집 잘 갔다. 이런 시어머니 세상에 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 부르는 친한 척은 시어머니 아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단둘이 장 보러 다니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근처 시장이라도 간다 치면 시장은 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는 곳이다 보니 가면 다 아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면 또 사이좋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척 순회 공연을 하시고요. 그렇게 귀에 진물이 나올 정도로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다. 며느리가 잘해야겠다. 시집 잘 갔다는 둥. 저런 시어머니 또 없다는 둥. 그런 이야기 억지로 듣고 있으면 저도 억지로 따라 웃느라 얼굴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제가 너무 시작부터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좋은 시어머니인데 못된 며느리가 곁을 안 내주는 거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다른 사람들 말처럼 저희 시어머니 세상에 둘도 없고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지는 데는 정말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위로 신우가 한 명 있어요. 저한테는 형님이죠. 형님은 우리 시어머니의 진짜 딸이고요. 진짜 딸이 있는데 며느리를 또 다른 딸처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진짜 이 세상 어딘가에 며느리를 딸로 생각해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딱 봐도 대놓고 신우와 저를 대하는 게 다릅니다. 당연히 자기 자식이 더 소중한 거 알고 이해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며느리가 내 두 번째 딸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는 적어도 신우랑 저를 대하길 다르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못해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나 나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게 거짓이라는 걸 당사자인 제가 느낄 정도로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이미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할 때부터 차이가 나요. 국에 들어있는 건더기만 봐도 신우랑 저랑 똑같은 딸이 아니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일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국건더기 가지고만 일했으면 제가 옹졸한 사람이지요. 식사가 끝나면 다들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TV 앞으로 가는데 식탁을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다, 팔이 다 아프다, 혹은 어깨가 안 올라간다 하면서 눈치 아닌 눈치를 주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제가 상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신우는 그럴 때마다 꿈쩍도 한 적 없어요.
당연히 제가 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자기가 하겠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었네요. 그렇다 보니 이미 시어머니가 저랑 신우를 다르게 대한다는 걸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씩 지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 준비도 안 시키는데 밥 얻어먹고 제가 설거지 정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치 줄 때 남편이 나서서 자기가 하겠다 들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 정도 눈치는 없는 사람이고 말한 것처럼 설거지쯤이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정도 집안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틈만 나면 저보고 시댁에 와보라고 해서는 이불 빨아야 하는데 세탁기 좀 같이 돌리자. 대청소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하면서 은근슬쩍 시댁 집안일을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신우가 손윗신우이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충분히 신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 며느리를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해달라는 거 다 군소리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안다고 했던가요? 이젠 하다못해 신우가 놀러 나간 틈에 저를 불러서 니네 언니 방이 돼지우리缸 같으니까 같이 치우자고 저를 부르더군요. 시어머니가 같이 하긴 했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 방도 아니고 신우가 쓰는 방 청소를 하면서 이게 맞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던 차에 시어머니가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주시더군요. 신우가 입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속옷에 양말을 빨래바구니에 모아서 들고 오시면서 그걸 저한테 넘겨주면서 이건 물에 세제 풀어서 손빨래로 해야 된다고 그 빨래를 저한테 시키더군요. 뒤집어 벗어놓은 신우 양말 뒤집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이 상황에 이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는 이 집 둘째 딸도 아니고 며느리는커녕 식모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겉으로만 딸이라고 부르고 그걸 가지고 타인에게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 할 수 있어요. 신우랑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집안일이야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막말로 저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시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멀쩡히 잘 계시는데 말이에요. 친정어머니가 제가 시댁까지 불려가서 결혼도 안 한 손이씨누 양말 뒤집어 손빨래하고 입던 반스까지 손빨래 해주고 있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두 번째 어머니 자리를 자처하는 시어머니가 그걸 저한테 시키고 있으니 이건 더 이상 제가 참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콩쥐 팥쥐 이야기에서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이런 거 시키잖아요. 결국 콩쥐는 잘 풀려서 행복하게 살게 되긴 하지만 저는 이미 벌써 결혼도 해버린 상태고 더 잘 풀릴 것도 없다 싶었고 선녀님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기다리다간 제가 제 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갚아주면 좋을지 이리저리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호달궈서 시어머니한테 똑똑히 말할까? 참을 인자 세 개면 사람도 살린다는데 착한 내가 참을까? 싫으면 싫다고 딱 잘라 말할까? 아니면 시댁에서 부를 때 갖은 변명을 대고 도망을 칠까? 사실 마음속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화풀이 해봐야 저랑 남편 사이만 안 좋아지지 뭐 달라질 게 있겠나 싶더라고요. 착한 내가 참을까 하기엔 이미 참을 만큼 참아도 너무 많이 참았던 것 같았고요. 사소한 집안일 시켰던 것들 다 아무 대꾸 없이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결국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러다 결국엔 신우 입던 반스까지 손빨래로 빨아주게 되었잖아요. 더 참으면 나중에는 신우가 걸어다니기 귀찮다니 업고 다니라고 시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참는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부를 때 갖은 변명을 대고 뻐기면서 시댁을 안 가는 방법도 나쁘진 않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겠더라고요. 안 가면 안 가겠지만 언제까지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어쩌다 한 번씩은 여전히 시어머니 대신 시댁 집안일을 하게 될 건 안 봐도 뻔한 이야기였지요. 가장 현실적인 게 싫은 건 싫다 딱 잘라 말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또 없겠다 싶었는데 자꾸 뭔가 한 가지 아쉬운 거예요. 말로 통할지 안 통할지야
나중 돼봐서 알긴 하겠지만 이 방법이 통하든 말든 간에 여태까지 쌓인 제 우라는 한번 터트리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계획을 싹 정리한 뒤 시모와 신우를 저희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요즘 날씨도 비 내렸다 후덥지근했다 말도 아니니 복날도 가까운데 집에서 삼계탕이나 한 그릇씩 먹자고요. 언니랑 엄마랑 같이 오면 좋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좋다고 주말에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계획을 실행에 옮길 생각에 가슴이 다 콩닥콩닥 했어요. 그리고 결전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신우가 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고 신우고 상관없이 두 사람 손만 봤습니다. 예상했지만 당연히 두 사람은 못 만났어요. 그런 두 사람 앞에 두고 제가 먼저 실망한 표정을 잔뜩 지으며 선수를 쳤습니다. 엄마, 왜 빈손으로 왔어? 하고 시어머니한테 바로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가 흠칫하더니 너가 밥 먹자고 불렀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뭘 써들고 왔었어야 됐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뭔가 당황했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점점 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내가 먹자고 한 건 맞는데 삼계탕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제 시집가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내가 어떻게 삼계탕을 끓이겠냐. 당연히 엄마가 해가지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해가지고 왔어야 한다는 말이 무조건 엄마니까 해와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며 편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온갖 집안일은 다 저한테 떠넘기고 진짜 딸하고는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저라고 못할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처럼 편하게 대하면서 진짜 엄마한테는 안 할 행동들, 시어머니가 저랑 신우한테 하듯이 저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생각으로 세운 계획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말에 어이가 없는 건지, 전혀 예상을 못해서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르겠는 건지, 그냥 눈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세를 몰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아쉽지 않겠냐고 해서 남편 시켜서 삼계탕 재료 좀 사오라고 시켰어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더럽게 못해서 그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벼르고 벼르는 사이 남편한테 이번만큼은 내 편 제대로 들어주라고 못을 박아둔 상황이었어요. 이미 남편하고는 사전에 다 계획을 해놓았던지라 자연스럽게 남편 보고 장봐오라고 하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어요. 집 앞에 바로 몇 걸음 안 가서 식자재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대형마트보다 싸지는 않지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어서 남편이 장 봐서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데까진 20분도 안 걸렸어요. 이미 뭐 살지도 다 알려준 상황이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금방 돌아왔지요. 그동안 저랑 신우, 시어머니는 셋이서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서 있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핸드폰으로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별 쓰잘데기 없는 대화거리로 말 몇 마디 주고받다가 다시 핸드폰 봤다가 하면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엄청 편하게 있으니 두 사람이 엄청 불편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마트에서 장 보고 들어오는 순간 그 길로 남편이 들고 있던 봉지 다 뺏어서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엄마 덕분에 누가 차려주는 밥 먹겠다고 호강한다고 말하고 저는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한 뒤에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도 삼계탕 맛있게 빨리 해달라고 얄밉게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방에 들어와 침대 속에 들어가 이불 뒤집어 쓰고 누우니 여태 긴장한 게 그제서야 풀렸는지 제 심장박동 소리가 제 귀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았어요. 쉰다 하고 들어오긴 했지만 쉴 상황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피곤하지도 않았고 5분도 안 돼서 신우가 저희 집 안방문을 열고 따라 들어왔거든요. 방문 노크도 없이 열고 바로 들어오는 거 보니 신우도 저를 남이 아니라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우를 상대할 때도 거침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우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랑 이야기 좀 해야겠다며 저한테 제정신이냐고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 했지요. 어머니가 나도 당신 두 번째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고.
동생이 언니 보고 배우지 누굴 보고 배웠겠냐. 언니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딱 그만큼 똑같이 따라하는 거다 한마디 했어요. 신우가 그런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얼굴 표정에 너 제정신이냐, 미쳤냐 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선을 넘었다고 하면서 울음장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우 말 끊고 한마디 더 했어요. 결혼도 안 한 언니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요. 언니야말로 엄마랑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거 모르냐고. 그 나이 먹도록 방 청소며 빨래며 엄마한테 시키는 딸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했지요. 언니야말로 부모 자식 간의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 일은 엄마한테 떠넘기지 말고 직접 하라고 했어요. 그게 싫으면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 꾸리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던지 집에서 독립해서 나가던지 하라고요. 신우한테까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신우가 알아서 먼저 나서주니 이건 준비도 안 했는데 입에서 말이 술술 나가더라고요. 신우는 난데없는 저희 팩트 폭격에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더니 제가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서 건드린 건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랑 신우랑 방에서 싸우는 걸 듣고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군요. 너는 신우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뭐라 하길래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했어요. 차라리 며느리는 며느리, 딸이면 딸인 게 낫지. 딸 같은 며느리 같은 게 세상에 어딨냐고. 어머님이 신우랑 저랑 차별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똑같이 대해줄 거 아니면 딸 같은 며느리 운운하지 말고 그냥 며느리랑 시어머니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댁에 불러서 집안일 시키고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남편 아들 같은 사위 만드는 방법 수십 가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쳤지요. 결국엔 시어머니랑 신우는 저랑 그렇게 한바탕 하고 뭐 저런 애가 다 있냐며 후다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와중에 신우는 충격이 컸는지 코만 훌쩍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찔찔 짜고 있더군요. 당연한 거겠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온 삼계탕 재료 봉지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신우시켜서 저를 참교육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기 딸도 보통이 아닌데 그 딸이 역으로 당해서 눈물만 쏙 빼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복수는 성공으로 끝이 났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난장판이었어요. 이 정도로 크게 싸웠으니 앞으로 시어머니 얼굴은 어떻게 보나 싶다가도 반대로 생각해보니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사는 대로 저는 더 편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랑 제가 이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솔직히 자기가 중간 역할 잘못해서 일을 더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주더라고요. 계획에 동참해주긴 했지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 보였는데 그래도 별다른 말 안 하고 제가 좋은 게 가장 좋은 거라며 괜찮다고 해주니 저는 살짝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몇 주 안 지났는데 그 뒤로 시어머니하고는 전화 연락조차 없이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말했다시피 안 보고 살면 제가 제일 편한 거 아니겠어요? 신우방 청소며 빨래는 여전히 누군가가 해줬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딸 같은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정신 나간 며느리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정신 나간 며느리로 살면 필요할 때마다 불려가 집안일 해야 되고 신우 빤스까지 빨아가며 식무대접 받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무조건 사이 나쁘게 지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일부러 이렇게 일 키운 거 아니에요.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시고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방법이야 어떻든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남들 눈에 며느리 딸처럼 대해주는 시어머니여봤자 당사자인 제가 그렇게 못 느끼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어요? 이번 일만 가지고 시댁과 영영등지고 지내진 않겠죠. 아마 언젠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잘 지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온다면 시어머니도 신우도 제가 다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